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스튜디오 폴룩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스카이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중 2,000명 이상이 자퇴한다고 합니다. 어떤 학과는 최초 합격자 전원이 등록 포기했다고 하네요. 이 중 대다수가 자연계인 것을 보면 메디컬, 의치 한약수에 붙고 자퇴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대 솔림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만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학계열 전문직의 입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대보다 뭐가 알아졌는지 아세요? 과거 의대보다 법대가 나왔습니다. 법대가. 네. 제가 알기로는 IMF 이전에 대한민국 입결 넘버원은 서울대 법대였어요. 서울대 넘버원이 서울대 법대, 넘버 2가 서울대 경영학과, 넘버 3가 경제학과 막 이랬을 거야. 네. 그때만 하더라도 문과가 나쁘진 않았어요. 문과 3대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죠.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은 오히려 서울대 법대보다 지방대 의치한약수가 더 높을걸? 예. 그리고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과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가 거의 없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서울대가 이름값이 없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서울대 명문대입니다. 누가 봐도 명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의과 계열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만 공부 다 하면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의대 소림 현상 왜 그러냐면 뭐 공대를 나와도 평생 직업이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크죠. 뭐 공대 나와가지고 이제 엔지니어 돼도 엔지니어 되더라도 엔지니어를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 취업은 잘 되지만 문제는 그런 거잖아. 나이 40이 되더라도 50이 되더라도 60이 되더라도 이걸 내가 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거는 공학 계열도 사실 답을 못 줘요. 이게. 예. 물론 대한민국 어떤 반도체나 중공업에 보면 이제 임원진이 다 이 공대 출신이긴 한데, 근데 공대 나왔다고 다 그 위치까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삼성 같은데 이제 회사를 보더라도 공대 졸업해서 뭐 삼성 같은 취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거기 살아남기 쉽지가 않잖아. 이게 언젠가 회사에 버티다가 이제 일정 시점 되면 나와야 돼요. 나오고 나서 이걸 살릴 수 있냐, 그게 문제죠. 이게 취업은 잘 되는데 나이 먹어서까지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의학 계열은 평생 직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건강하면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예. 내가 체력이나 실력만 된다면 평생 직업도 가능해요. 평생 직업도. 그리고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뭐 의사들이 늘어나는 게 막 그렇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만큼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아마 경쟁이 치열하긴 할 겁니다. 개인 병원. 누구나 다 이제 대학교 병원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차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페이닥 한다거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의대 친애든 뭐 상관없는데 약대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약대는 약대가 지금 갑자기 올라갔잖아, 맞죠? 약대 원래 높긴 했는데 요즘에 의치한약수랑 이제 어부지를 같이 올라가잖아. 근데 약대는 나중에 갔을 때 좀 곤란일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4차 산업 들어오면 입지가 좁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약사가 직접 처방하는 게 아니라 AI로 직접 약 같은 걸 이제 처방해주면 그러면 약사나 이제 조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판기처럼 예를 들어 감기다, 몸살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 딱 입력하면 알아서 약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안에서 기계로 띡 해가지고 우리 자판기 커피 타 먹는 것처럼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나와요, 그게.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개인 병원 가가지고 진료받고 주사 맞고 처방전 받아가지고 1층 내려가서 약사한테 그거 주면 조제사 그거 받아가지고 약사가 시키는 대로 이제 약 그 조제사 줘 담고 그거 이제 뭉티로 나와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맞잖아요. 계산하고 받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4차 산업은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약사가 대부분 개인병 끼고 있거든. 개인병은 사실 지금 뭐 서울도 그렇지만 일반 광역시만 하더라도 개인병이 넘쳐흘러요. 사실 근데 의사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산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오히려 의사들이 이제 인건비 이런 거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력 편차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오히려 나는 의사들 페이가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는 많아지는데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결국 의사들도 이제 뭐 대학병원에 있지 못하면 개인 병원에 페이닥 한다거나 아니면 차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개인 파산, 예, 개인회생 1등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입니다. 2위가 한의사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예. 나중에 옥타임 한번 이거 통계 한번 보세요. 특히 의사는 망하면 빚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니야 이게. 인력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이 병원 할 때 여러분 일반 광역시의 병원 차려도 한 10억 넘게 깨집니다. 10억 넘게 깨져. 네. 진짜 많이 깨집니다 이게. 정말 정말. 저기 약 먹어야 되는 사람 많네. 근데 이게 요즘에 보면 병원이 많거든요. 병원이 많아. 내가 사는 지역도. 그러니까 병원이 없어가지고 뭐 진단을 못 받는다? 그런 것은 없어요. 뭐 예전처럼 뭐 코로나가 대박을 터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평소 같은 경우는 병원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지으면 보통 개인 병원 들어가거든요. 보통 아파트 주상복합 들어가면 상가 건물로 보통 병원 들어갑니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아파트 다 비어 있잖아. 뭐 아파트 이제 분양받아도 다 안 들어가잖아요. 많이 비싸니까. 그 신도시 같은데 개인 병원 많이 차리거든요, 이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병원에 가는 게 아니잖아. 아플 때만 병원에 가죠. 아플 때만. 아플 때나 진단받을 때만 병원에 가지. 모든 사람이 다 병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뭐 저희 동네 내과 감기 걸릴 때만 갑니다. 감기 걸릴 때만. 감기 몸살기만 있을 때만. 1년에 한 두세 번 가나? 그거 말고는 갈 일이 없어요. 내가 평소에 뭐 몸 관리를 못하면 모르겠는데 뭐 일반 사람이 이제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 같은 거 하면 사실 병원 갈 일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뭐 이러다가 다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아마 의대 나온다고 해서 뭐 먹고 산다 이건 아니고 일반 직업보다 분명히 나아요. 나은데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경쟁이. 경쟁이 많이 치열해질 거예요. 왜냐 인구는 줄지 않습니까? 인구는 줄고 있고 의사는 많아지는 거잖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의사들이 못 먹고 산다는 건 아닌데 페이가 막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페이가 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페이가. 왜냐? 수요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많잖아. 공급. 맞잖아요. 공급 많은데 수요, 인구는 줄잖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건강관리하면 사실 큰 병이 아니면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마 요즘에 보면 아마 의치한약서 나오신 분들 유튜브 다 만들걸? 네, 요즘 보면 개인병 의사들도 살아남으려고 경쟁이 치열해요. 유튜브 채널 다 만듭니다. 왜냐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네. 특히 정형외과 하시는 분들 유튜브 채널 다 있어요. 네, 다 있어. 정형외과 내가 봤더니 이런 것 일종의 영업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온다. 이제 그런 것도 아니야 이제. 정말 유명하다는 이상은. 우리가 병원이 많아도 아 저 사람이 뭐 좀 시술을 잘하는 사람이지 그런 건 우리가 모르잖아 이게. 검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또 다르죠. 왜냐하면 나오고 나서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나오고 나서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대란 이제 전공 자체가 기회비용 그리고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전공보다 그 보상 심리가 강하죠. 내가 이만큼 돈 쓰고 공부까지 했는데 당연히 그에 맞는 걸 얻어가야지. 그런 마인드 강하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기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냐고요? 글쎄요, 이거는 뭐 제가 뭐 함부로 답변드리기 그런데 AI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하면 됩니다. AI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면 돼. 그러니까 AI가 해도 사람만 못한 경우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사실 뭐 AI 시대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뭐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난다기보다는 AI가 들어왔을 경우에 난 어떻게 대처하냐 이게 더 중요하겠지. 들어오긴 할 것 같은데 들어왔을 경우 난 어떻게 차별을 보일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AI 나온다고 다 접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맞잖아 여러분. AI가 나오더라도 꾸준히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좀 AI하고 어떻게 협력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아무튼 현재 지금 이제 의치한약수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그때 가서도 의치한약수 지원자가 많아지지. 아니면 뭐 개인 병원 차린 사람도 힘들어지고 아니면 이제 좀 의사분들이 이제 뭐 개혁령 같은 거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뭐 의학 전공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의료 서비스 해주는 곳이 많아지는 거니까. 대신에 저분들이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엉터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개인 병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사들만의 어떤 실력에 대한 편차가 좀 심합니다. 특히 한의학 같은 경우에 옥타닌 계십니까? 옥타닌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한의학 같은 경우에 특히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그 한의사의 어떤 그런 개인 실력에 대한 편차가 좀 많이 심해요. 쉽게 말해 보풀보기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갭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개인 병원은 그게 있어 확실히 좀 의사들만의 어떤 그런 진단이나 그 처방에 대한 어떤 퀄리티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 개인 병원 가더라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저 병원 좀 잘하더라. 저 의사 좀 처방 잘하더라 하는 데서 그쪽으로 가잖아. 쏠림 현상 심합니다, 여러분.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의치 한약수로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좀 실력이 상향 편중됐으면 좋겠어요. 상향 편준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돌팔이 의사분들도 많이 줄어들겠죠.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실력이 없으면 못 살아남는 거지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